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른 시간대에 임영웅님의 이 하나은행 라이브,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동시 시간대에 몰렸다라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라이브 하면 인스타로 해도 수만 명, 유튜브로 해도 수만 명. 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이 라이브를 켰을 때 1000명 단위, 10,000명 단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손에 꼽고요. 전 세계 규모로 따져봐도 수만 명의 동시 접속자가 라이브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손에 꼽는 사례입니다. 그러니 우리 임영웅님 지금 현재 국내 팬덤 위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그 정도의 많은 충성 시청자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을 하나은행만이 아니라 최근 제주 삼다수부터 다양한 곳에서 우리 아티스트를 광고 모델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것들이 기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팬덤을 거느린 아이돌도 아닌데 음원 차트를 휩쓸어버린 이 노래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쭉 내려보니까 여러 가수들의 노래가 있지만 특히 이 중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함께 거론됩니다.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는 2010년 이문세의 노래가 원곡인데 원곡의 힘과 함께 임영웅의 거대 팬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리메이크된 지가 2년이나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차트에서 장기 집권하고 있다. 여전히 장기 집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당연히 음원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Do or Die, 정말 독특한 장르의 노래 역시 78번째 1000만 뷰 영상에 추가가 되면서 뮤직비디오로 신기록을 써버렸다. 벌써 78번째 1000만 뷰 영상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임영웅님의 이 뮤직비디오건 유튜브 영상들이 총 100번째 1000만 뷰 영상이 탄생하는 순간 조만간 다가올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날이 코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Do or Die가 1000만 뷰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78번째로 이름을 올렸으니 이제 12개의 영상만 올라가면 벌써 100번째 1000만 뷰 영상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1000만 뷰 영상이 단순하게 따졌을 때 10개만 있어도 1억 뷰입니다. 1억 뷰. 그러니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지금 이 1000만 뷰 영상 목록이 벌써 78개니까 이거 도대체 조회수로 따지면 몇 회입니까? 곧 10억 뷰 돌파도 무리 없게 진행되고도 남는다. 장르를 바꿔도 스타일을 바꿔도 임영웅이란 가수의 인기도와 영향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3월 광고 브랜드 평판에서도 압도적인 1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 브랜드 평판에서 나온 임영웅님의 브랜드 이미지가 신뢰감, 따뜻함, 그리고 구매력이 높다. 요렇게 나왔다라고 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뢰감이 있고 따뜻한 이미지에 구매력이 높은 브랜드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금융, 제주 삼다수, 청정원이 키워드에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긍정 비율이 93%가 넘습니다. 100명 중에 93, 4명은 임영웅님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대단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가 걸어다니는 기업과 다를 바 없다. 많은 업계에서 임영웅이란 가수를 왜 광고 모델로서 섭외하기 위해 엄청나게 애쓰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이 상암 콘서트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이 상암 콘서트를 기다리는 분이 많다 보니 이 암표와의 전쟁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인데요. YTN에서 이렇게 말을 했네요. 임영웅 콘서트 매크로 암표 전면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YTN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의 매크로 암표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인 시스템들이 하나씩 구축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암표 파일들이 전부 다 처벌받는 세상이 분명히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만큼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티켓팅을 하는지, 그에 따른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야기되고 있는지를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바라봐야 할 만큼 굉장히 큰 빅 이벤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아티스트를 찾는 곳이 어디 뭐 광고 기업뿐만이겠습니까? 각종 방송가와 뭐 영화계에서도 찾았죠. 그러다 보니 같은 연예인들의 러브콜은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역가왕 영상을 제가 참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 임영웅님의 소식과 또 현역가왕을 비롯한 미스트론, 뭐 최근 이강인 선수, 아마 다양한 소식을 제 채널을 통해서 접하고 계실 많은 수호천사님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보니까 린, 남편 이수와 결혼한 지 10주년 듀엣 앨범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영웅에게 공개 러브콜까지 쏟아냈다. 자, 라디오스타에 등장한 이 린 씨가 임영웅님에 대한 러브콜을 쏟아냈다고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자 임영웅이라는 별명이 언급됐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면서 절대 내가 말한 게 아니다. 이거 부담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자 임영웅이라는 타이틀 과연 얻기 쉬울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에 꼽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그 후보에도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린 씨도 내가 말한 게 절대 아니다. 그렇게 몸을 사렸고 사실 거미와 함께 교수였던 친구의 강의를 보러 갔다가 당시 학생이었던 임영웅님에 관한 에피소드를 또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가 임영웅인 줄 몰랐다라면서 트로트에 입문했으니 임영웅과 꼭 듀엣 무대를 가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임영웅님과 트롯 듀엣 무대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최소 임영웅님이 뽕숭악당에 등장할 때 아마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좀 가능했을까. 뭐 지금 현역가왕의 탑7 안에 들어간 린 씨라 할지라도 임영웅님에 비하면 사실 트롯계에서는 굉장히 까마득한 후배 아닙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듀엣 무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영웅님의 어떠한 승인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기회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와 더불어서 러브콜은 끝나지 않습니다. 안예은 씨, 바로 임영웅님이 불렀던 상사화 기억나시죠? 이 상사화 무대 영상 역시 1000만 뷰를 돌파하면서 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컬투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하여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번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안예은 씨가 컬투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생방송으로 등장을 했는데 뭐라고 했나 봤더니 임영웅이 안예은의 상사화를 불러서 화제가 됐는데 이 영상이 무려 1000만 뷰를 돌파했다. 원작자로서 좀 한마디를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안예은 씨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임영웅과 영웅시대 분들에게 무한한 감사 인사를 전달한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라며 감동했고 김태균 씨는 이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면 사실 저작권자인 안예은 씨한테 어느 정도 가냐. 그랬더니 이 안예은 씨도 아마도 좀 제법 저작권료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뮤지 씨는 UV도 몇 년 동안 트랄랄라라는 곡을 임영웅 씨와 한 무대에서 불렀는데
1300만 뷰가 나왔다. 역시 임영웅과 일해야 한다. 그랬더니 김태균 씨는 나는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안예은 씨는 추가로 방송에서 임영웅을 한번 봤는데 너무 팬이라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뮤지는 옆에서 밝고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태균 씨는 임영웅 씨가 같이 가는 식당에 자주 간다. 홍대에 있는 백반집인데 임영웅 씨가 힘들 때 다니던 백반집이다. 아마 코리아 식당을 말하는 것 같죠? 그곳이 성지가 되어 팬들이 정말 많이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참 재밌는 건 임영웅 님이 없는 이 현장에서 많은 가수들이 모여가지고 생방송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재미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아티스트의 파워와 영향력이 얼마나 지금 막강한지를 아마 확실하게 보여주는 좀 장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그런 가수가 과연 앞으로 몇 명이나 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가능할까? 손에 꼽을 수는 있을까? 영원한 1등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등장할까? 뭐 이런 말들도 제가 한 번씩 했는데, 자,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이 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임영웅이 만든 거대한 트로트 신드롬, 새 스타 발굴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바로 미스터트롯 2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미스터트롯 3가 이제 결승 무대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 시청률을 따져봤을 땐 확실히 대단한 시청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트로트가 과연 쇠퇴하고 있나? 사실일까? TV만 틀어도 지겹다라는 평이 많이 등장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트로트 자체는 폄하의식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반응일 뿐 아직도 트로트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여기에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의 직접적인 전성기를 가져온 것이 미스트롯 1의 성공과 이어진 미스터 트롯이다. 여기에서 임영웅이라는 불세출의 스타가 탄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트롯 1의 인기보다 이 미스트롯 후발주자 또 미스터 트롯 2 역시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쟁 프로그램인 현역가왕도 등장했죠. 새로운 얼굴도 찾기가 어렵죠. 트로트 방송 자체도 좀 지겹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이런 결말이 나옵니다. 시간을 이기는 트렌드는 없기 때문에 트로트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의 위력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하여 새 얼굴을 찾아내고 음악적 참신함을 보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며, 특히 스타 발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의 전제, 대주제를 보면 임영웅이 만들어낸 트로트 신드롬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하다. 미스터 트롯 2가 예견됐을 때도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가 아니라 3, 4, 5가 나와도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엄청난 인기 파워를 이기는 가수가 그 오디션 시리즈에서 나오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사실 임영웅님만이 아니라 뭐 슈퍼스타 K 때도 그랬고요. 나는 가수다. 현역 가수들끼리의 이 경연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1대 스타를 이기는 2대, 3대 스타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영화를 봤는데 재미있는 영화의 2, 3 시리즈작을 보면 점차 원만 못하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만든 이 미스터 트롯의 엄청난 신화 2, 3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 신화를 아무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스터 트롯 2가 끝났고 미스터 트롯 3도 곧 막을 내립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미스터 트롯 3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미스터 트롯 3가 나왔을 때쯤에는 과연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아성을 넘볼 수 있는 스타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탄생
절대 할 수 없다. 절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영웅이란 가수는 장르의 벽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고 트롯 가수가 아니라 가수로서의 인지도와 인기도와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광고 브랜드 평판에서도 손흥민 선수와 첫 번째, 두 번째 위치를 놓고 경쟁할 정도로 이 브랜드 파워도 너무나 막강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이 나온 김에 임영웅님의 4월달 또 브랜드 평판을 위해서 임영웅 띄고 뭐 응원합니다. 브랜드 평판 1위 축하합니다 등의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소통 지수로 모여서 커뮤니티 지수로서 이 평판 지수에 다 포함되는 거 이제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자, 이 임영웅이란 가수를 뒤에서 든든하게 바치고 있는 영웅시대가 있는 한 제가 볼 땐 미스터 트롯 3가 아니라 뭐 현역가왕 남자 버전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우리 소천사님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 달에 있을 이 상암 콘서트가 사실 너무나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돼요. 실제로 아직도 한 2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 대신 우리 아티스트가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최대한 그 상암 콘서트 때까지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그 배려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자신의 근황 소식을 전하고 두 번째, 자신의 신나는 행보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를 우리 아티스트가 그 어떤 가수들보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요번에 나온 이 기사에서도 임영웅님의 최신 근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죠. 하체 운동 쉽네. 임영웅 인간적 매력이 물씬 느껴졌다. 아마 요 장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임영웅님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잠깐 올라왔었던 영상이죠. 계단을 막 올라가던 임영웅님이 하체 운동 쉽네 이러면서 올라갔는데 사실 영상 속에서는 임영웅님의 다리가 막 양쪽으로 푸들푸들 떨리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물론 재밌으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자, 이 계단 오르기 운동 아마 우리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도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만큼 우리 임영웅님 하체 운동 쉽네라고 표현한 이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건 내챙, 나의 건강은 내가 챙긴다. 이렇게 계단 오르기를 하면서 우리 아티스트도 자신의 하체를 게을리하지 않고 단련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의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 하체 근육이 가장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 하체 근육량이 떨어지면요, 당뇨라던가 대사활동이 원활해지지 않고 특히나 이 무릎과 허리, 목, 각종 관절에 굉장한 부담을 주고요. 세 번째로는 이 하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사람이 잘 못 걷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합병증을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몸에서 사실 상체보다 하체 근육만 건강해도요, 허리 디스크건, 당뇨건, 각종 합병증이건 우리가 고민을 할 일이 없다. 그러니 우리 아티스트가 굉장히 말라 보이지만 하체가 튼실한 이유가 이 누구보다도 건강과 행복을 챙기는 건행 전도사인 만큼 이 진리를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역시 운동선수 출신, 선출은 달랐다. 자, 더불어서 우리 임영웅님의 최신 근황은 임영웅님만이 아니라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임영웅 알고 보니 미스터 트로트 송민준의 스승이었다. 공대를 자퇴하고 트로트 가수가 된 송민준 씨가 지인의 소개로 임영웅님에게 노래를 배웠다. 최근 이 복면가왕에 등장을 했는데 요때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또 긴장을 하셨을 겁니다. 이 송민준 씨가 한번 임영웅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못 발설하는 바람에 사실 문매를 좀 많이 맞았죠. 물론 비판받을 만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임영웅님이 용서를 좀 해달라. 그리고 영웅시대 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또 용서가 된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이 사실상 이 송민준 씨가 등장해서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긴장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10년 가까이 축구 선수로 생활했었다라면서 사실
임영웅님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또 이렇게 복면가왕을 통해서도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임영웅 씨에게 노래를 배웠고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이었을 때인데도 노래를 알려주고 계속 친하게 지내다 보니 임영웅 씨를 따라 자연스럽게 트로트 가수가 됐다. 즉 임영웅님 덕분에 트로트 가수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뭐 좀 이상한 얘기가 없어서 잘 넘어갔습니다.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소식은 뭐 최근 이찬원 님도 그렇고 정동원 군도 그렇고 이런 임영웅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예능 방송에서 다채롭게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의 소식이 어디 예능 방송에서만 끝이 나냐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요런 소식도 있죠. 임영웅, 김희애 대세 스타로 전 세대에 어필하고 있다. 바로 금융권 CF 모델계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 지각 변동의 중심에 서 있는 두 명이 임영웅, 김희애 두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사를 좀 보면 임영웅님의 최근 하나은행 광고 모습과 김희애 씨의 CF 모습이 등장을 하면서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어요. 금융권 CF 모델로 간판 탑스타 기용이 늘고 있다. 기존 신뢰의 이미지를 내세워 중년층 모델을 선호했다면 이제는 2030 세대부터 5060 세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을 아우르기 위해서 아이돌부터 가수, 배우, 스포츠 선수 등 다양한 분야의 대세 스타를 발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임영웅 님이 딱 손꼽힌 거죠. 자산관리의 영웅은 하나다. 하나금융 새 모델로 선정된 가수 임영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모델이었던 축구선수 손흥민과 투톱을 이룬다. 회사 측은 세대와 성별을 추월하여 진심을 전하는 가수이자 선행과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임영웅의 따뜻한 행보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의 방향성과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주요 계열사인 하나은행과 임영웅의 공통점에 기반한 시너지까지 큰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의 손님 퍼스트 가치가 그간 임영웅이 자신의 팬들을 향해 보여온 팬 퍼스트. 하나은행은 손님 먼저, 임영웅님은 팬 먼저. 이것이 일맥상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임영웅님의 광고 예상 조회수 수백만 회를 넘어서서 1000만 뷰를 향해 쭉쭉쭉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기가 오프라인 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임영웅님의 팬분들이 하나은행 영업점을 찾아가 주거래 은행을 바꾸고 상품에 가입했다라고 알리며 뜨거운 팬심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향후 하나금융 명동 사옥과 한남동 사옥 등 건물 외부에 특대형 현수막 설치를 비롯하여 영업점에는 임영웅 입간판 등도 곳곳에 배치된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은행 측에서는요, 기존 광고 모델이었던 손흥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에 이젠 임영웅의 선하고 따뜻한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그룹에 대한 높은 브랜드 친밀도가 전 세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금융 임영웅을 영입했다. 자, 이 유명인들을 줄줄이 광고 모델로 섭외하는 이유 중에 임영웅님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쭉 내려보면 뭐 김연아 씨도 있고요. 김희애 씨도 있고요. 많은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요. 금융사들의 광고 모델 선정은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며 결정한다고 합니다. 어떤 나이대층을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금융권 업계는 그동안 보수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치열하지 않게 영업을 했다면 최근엔 굉장히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활발한 영업 활동에 취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모델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자극받는 소비층이 달라지고 아이돌을 모델로 했다면 당장 돈은 없지만 젊은 소비자를 모아 친숙하게 경험을 만들게 하겠다. 미래 고객을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고, 하나금융의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실버 세대를 확실히 공략하겠다라는 하나은행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 실버 세대는 대학 교육을 많이 받고 직장 생활을 하여 자산도 많고 이런 실버 세대를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명확한 의도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임영웅이란 가수는요, 신뢰감이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금융업인데 신뢰감이 있다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영웅문을 임영웅님이 탁 광고로 찍었을 때부터 이제는 제1금융권에서 우리 아티스트를 빠르게 영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 저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해드렸는데 이런 엄청난 쾌거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아들 이제부터 생수 사 마신다. 제주 삼다수 임영웅님 모델 발탁 이야기도 지금 경제권 뉴스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초에 본격적인 홍보 활동이 시작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 삼다수의 대표 모델이었던 IUC에서 임영웅님으로 그 광고 모델이 이어지면서 지금 청혼아이스나 TS 샴푸 등등등 임영웅님이 효과를 본 임영웅 효과를 제주 삼다수에서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하나은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요런 기사가 보이죠? 임영웅님의 청정원 역시 햇살 담은 모델이 엄청난 광고 효과를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2년 연속 광고 재계약을 성사시켰다라는 겁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청정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임영웅님의 이 최근 오늘 올라온 햇살 담은 광고 현장의 모습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영상을 촬영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광고 재계약을 성사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 우리 아티스트 앞으로의 이 광고 업계에서의 행보도 눈부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아티스트를 데려가려고 난리란 말이죠. 지금 이런 식품업계도 있죠. 금융업계도 있죠. 나아가서는 이제 생수까지.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아티스트를 데려갈 만한 정말 엄청난 기업이 저는 딱 한 분야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버 중에 좀 소신 발언해볼게요. 바로 스포츠 업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스포츠 업계에서도 저는 특히나 뭘 생각하냐? 나이키 광고 모델로 우리 임영웅님을 너무나 추천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때까지 나이키는요, 뭐 실제 현역 선수들이 광고를 많이 촬영하기도 했습니다만 연예인들도 이 나이키 광고에 등장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박나래 씨 같은 경우도 한시적 이벤트이긴 했지만 나이키에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임영웅님도 엄밀히 말하면 축구선수 출신 아닙니까? 저는 임영웅님이 나이키 광고를 축구공을 들고 했을 때 여기에 또 뭐와 함께 합작될 수 있습니까? 최고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와 임영웅님의 이 나이키 광고, 와, 저는 엄청난 일대의 사건이 벌어지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나이키 광고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손흥민 선수가 임영웅님만이 아니라 박서준 씨도 굉장히 팬을 자처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국보급의 엄청난 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임영웅님 역시 비록 연예계이긴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선한 영향력, 손흥민 선수 못지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두 영웅이 만나가지고 축구를 한 것만으로도 언론 기사에서 대서특필을 쏟아냈는데 만약 두 사람이 나이키 광고로서 한데 뭉치게 된다면 저는 정말 엄청난 광고 효과가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키는 또 굉장히 큰 대기업이니까 두 사람을 다 광고 모델로 충분히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 수년 전부터 임영웅님의 나이키 광고를 계속 외쳐왔는데 제가 볼 땐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임영웅님의 아직까지 진출하지 않은 이 스포츠 광고 업계, 나이키를 위해서 아껴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임영웅님이 나이키 광고를 하게 됐을 때 기대 심리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런 기사가 눈에 하나 들어옵니다. 임영웅이 등장하여 하나은행 광고 500만 명이 봤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400만 조회수를 훌쩍 뛰어넘었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뭔 소리 하냐 500만이 넘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시점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시점이 달라서 그랬다라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500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땐 뭐 1000만 뷰도 갈 수 있는 영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임영웅님의 등장으로 인해 이 광고업계가 들썩거리고 있고 이 하나은행도 그 효과가 미친 수준이다. 아름다울 미자에 미친 수준이다. 광고 파워가 엄청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이번 광고 파워에 이런 기사까지 올라옵니다. 임영웅 굿즈의 오픈런. 오픈런이 뭐죠? 매장에 탁 오픈 시작하자마자 런, 달려 들어가서 물건을 사버리는 이 현상을 오픈런이라고 하는데 이 기대 이상 모델 효과에 하나금융도 깜짝 놀랬다. 이 금융업계 자체에서 임영웅이란 가수를 어떻게 섭외해가지고 이런 광고를 찍었느냐 자체도 지금 뭐 난리 그 자체지만 뭐 그냥 섭외한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효과가 미친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포스터, 임영웅님의 굿즈 포스터를 얻기 위해서 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아주 그냥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거 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포스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더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이 하나은행을 찾고 계신다. 하나금융이 새로운 그룹 모델로 선정한 가수 임영웅 광고 효과를 그야말로 톡톡히 누리고 있다. 임영웅 관련 이 굿즈 상품 하나를 얻기 위하여 하나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거나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는 발길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SNS 채널에는 해당 굿즈를 인증하는 후기 글과 영상들이 그야말로 잇따라 올라오고 있을 정도이다. 금융권에서는 임영웅의 파급 효과가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가수가 등장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지금 실적 파워를 낼 수 있었던 건 저는 방탄소년단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수준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특히나 29일 하나금융에 따르면요. 지난 26일부터 진행이 됐던 임영웅 굿즈 증정 프로모션에 엄청난 관심이 모였고 행사 첫날부터 오픈런을 방불케 했으며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임영웅 포스터를 증정하고 있는데 다음 달 4일부터 아주 빅뉴스죠. 임영웅 포토카드를 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정 수량으로 제공하는 포스터 및 포토카드는 다 소진이 되면 종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은행은 추가적으로 다음 달 6일 포스터, 8일 포토카드 등 2차 증정을 또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임영웅님의 광고 효과가 아주 초대박을 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업점마다 굿즈 증정의 기준이 좀 다르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은행 계좌 개설 등을 통해 거래를 하거나 단골 고객을 대상으로만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건 영업점마다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임영웅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점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최대한 많이 돌아다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 영업점 객장에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상품인 청년 도약 계좌를 신청하려는 청년층들도 있고요. 또 임영웅 굿즈를 받기 위해 모인 남녀노소 불문한 팬들이 함께 줄 서서 기다린다라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게시물들을 확인할 수 있고, 임영웅 팬들은 첫 금융 모델 발탁을 기념하며 해당 소식이 나온 그날부터 은행 창구를 찾아 적금 상품 등을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엄청난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광고 모델이 가수만이 아니라 영화배우, 예능인 다 뒤져봐도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은행은 임영웅 모델을 발탁한 이후 최근 말씀드렸던 라이브로까지 임영웅 광고 영상 및 감독판 및 스페셜 영상을 또 최초 공개하고, 앞서 하나은행은 새로운 광고 모델인 임영웅이 신입 행원이 됐다라는 컨셉으로 임영웅 명함과 사원증도 공개하면서 정말
임영웅이란 가수의 광고 모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금융상품, 어떤 금융 광고 모델이 이런 행보를 보여줬습니까? 결국 하나금융은요,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계속해서 지속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영웅님의 이 굿즈 광고 효과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이벤트도 하나은행 측에서 많이 진행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후속 광고와 함께 맞춤 상품 등 브랜드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효과를 보고 있는 광고 업계에서는요, 이런 막강한 브랜딩 파워가 있는 임영웅을 모셔오기 위해서 하나금융 이외에도 대형 금융지주사 한 곳과 막판까지 눈치 싸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을 노리고 있는 여러 은행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요, 하나금융이 다른 대형 금융사와 임영웅 광고 계약 모델 계약을 맺기 위해서 경쟁하며 굉장히 물밑 접촉을 벌여왔는데, 금융사들이 아이돌 그룹과 유행하는 배우를 통해 젊은 층 위주로만 모델 전략에 힘쓰는 것에 반해 하나금융은 폭넓은 세대와 취향을 한 번의 타깃으로 한 전략을 통하여 사로잡을 수 있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모델인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와 가수 안유진에 이은 임영웅의 모델 선정 전략은 다양한 대중을 상대로 호감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임영웅님의 하나은행 광고 영상 난리가 났잖아요. 28일 정오 기준 400만 뷰 돌파, 구독자 수 3만 명 이상, 3만 명 가까이 급증, 그리고 공개 닷새 만에 티저 영상은 100만 뷰를 넘어섰고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 오르는 등 제가 말씀드렸던 500만 조회수 돌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추세라면 광고 영상이 1000만 뷰를 가는 모습을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또 한 번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